자, 그래서 어, 생시몽의 사회사상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초창기에 가졌던 자유주의 사상이 뭐냐. 근데 그게 왜 사회주의 사상으로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뭐냐. 그거고 그다음에 그 소위 생시몽의 사상을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게 마르크시즘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정도의 관계를 보는 게 이 생시몽의 사회사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초창기에는 자유주의적인 사상, 특히 이제 주로 영국의 입헌 군주제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프랑스도 그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1814년 정도부터 이제 이 생각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바뀌는데 영향을 가장 크게 줬던 게 뭐냐면 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 경제학 개론이에요. 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세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사상적인 영향,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무슨 꽁스땅이니 뒤니엔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그 사회 운동 같은 걸 했어요. 경제적으로 뭘 좀 바뀌어야 된다. 그다음에 유럽의 감시자 뭐 이런 그 잡지도 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도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 약간 영향도 있고 또 비판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관계 속에서 생시몽이 자유주의자여서 사회주의로 변해가는 거를 이 포착하는 거.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세이의 정치 경제학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당시에 그 꽁스덩이나 뒤니에 같은 사람이 생각했던 산업 혹은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그 솜씨 좋은 거 이게 산업이에요. 그 요즘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료를 가공해서 뭔가 그 경제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특수한 분야. 또 이게 기업가들이 하는 거 이런 걸 산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생시몽은 그 당시에도 이 좀 막연하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게 뭐냐면 넓은 전체 조직 자체를 두고 기업이 아니고 과거 여기 이 당시에 꽁스텅이나 세이나 뒤니에 같은 사람이 생각했던 산업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활동만을 생각했다면 이 생시몽은 산업 전체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산업이라는 거 말고 또 조직자라고 하는 잡지도 잠깐 운영을 했는데 이름이 오거나이저예요. 오거나이저예요. 왜 조직자라고 했느냐? 산업이란 말의 전신이 조직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산업체제, 산업주의 이런 말을 쓰기 전에 주로 조직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산업과 부에 대한 어떤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행가 이런 사람들 은행가 기업가 그다음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다음에 이 소위 부르봉 왕조가 다시 복귀하면서 여전히 유한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 대표적인 게 성직자고 그다음에 토지 귀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혁명위원회에 있고 뭐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이가 썼던 정치 경제 개론이라고 하는 이건 약간 이제 철학적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이 소위 생스먼이 갖고 있던 단업의 의미가 좀 어떻게 다른지를 봤다면 철학적이고 경제 사상적인 의미에서 이 생시몽이 갖고 있는 얘기가 당대의 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이가 썼던 정치 경제학 개론이라는 책은 사실은 대단한 책이고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프랑스를 그 지탱하고 있던 경제적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중농주의라는 거예요. 중농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이 부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비판한 게 바로 세이의 정치학 개론이에요. 땅이 아니고 인간의 노동.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세이가 어디서 배워왔냐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배워온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국가의 국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걸 던진 거예요 질문이. 아담 스미스도 사실은 자유무역론자죠. 전형적인 자유무역론자고 어떤 부르주아 경제학의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경제학의 대변자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중농주의 합파에 대한 비판이죠. 그거를 세이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농주의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중농주의 학파를 비판했다는 건 결국 뭐냐면 과거의 토지 귀족이나 절대 왕정에서 빌부터 먹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지만 이 사상의 변화, 이것이 정치 사상이건 경제 사상이건 항상 사회적인 권력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잘못됐다,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럼 그 밑에 그 사상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고, 그 사상이 변해갔다, 그럼 그 권력 관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몰락한 거죠, 권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사상사가 이렇게 변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력 구조가 변해간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 됐건 세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의 영향을 받아서 생산물의 어떤 국부 생산물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이고 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생산이라고 하는 걸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아담 스미스와 세이가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땡시몬과 세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세이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부가. 그래서 국가 행정이라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좀 너무 국가가 많이 이렇게 개입하고 산업 구조에 많이 개입하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개입하지 말고 생산자들이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세금도 좀 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법인세 같은 거 많이 물지 말고 생산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가 거기서 온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소위 아담 스미스 세이가 하나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묶여진다면 생시몽은 굉장히 여기에 영향을 받았지만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활동을 생산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 전체 구조를 보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나 세이는 생산자들의 활동, 기업의 활동에 굉장히 초점을 줬다면 생시몽은 사회 전체 구조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부르주아 전체를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인도 있지만 금융업자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물론 이 안에 노동자들도 들어옵니다. 노동자, 상인, 제조업자, 그 다음에 금융업자, 은행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생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산업 구조의 가장 중요한 틀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에요. 요게 세이하고 생시몽의 차이고 또 뭐예요? 마르크스하고도 차이예요.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노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위 마르크스가 믿었던 가장 경제학의 기본 그 전제는 뭐예요? 노동 가치설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노동자의 노동행위라는 겁니다. 자본가의 자본 투여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막스 죽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슌페터죠. 슌페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걸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업가 정신, 기업가의 창의적인 경영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막스는 그걸 보지 않았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슌페터식의 어떤 논리,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이 자본주의를 활성화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시몽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 방식을 통해서 생산주의라는 걸 봤고 그런 의미에서 육체 노동을 인정한 건 아니나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자본과의 결합되지 않으면 노동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생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게 막스하고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오늘날의 한국 사회나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대립으로 봤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막시즘의 영향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생시몽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 관계를 본 게 아니에요. 산업 체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고 그 결합에서 오히려 자본의 논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산업 체제를 유지할 때는 대다수의 그 빈곤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 양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산업사회가 정치적인 혁명을 막고 또 어떤 프랑스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생시몽과 세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세이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생산물, 기업가의 생산 활동에 정부가 자꾸 뭘 개입이라는 게 뭐 세금 문제든가 뭐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치가 자유주의든 뭐든 이건 상관없고 다만 경제 활동에 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개입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건데 생스방이 여기서 또 달라져요. 세이하고 뭐라고 달라지냐면 정부 형태와도 굉장히 밀접하다는 겁니다. 산업 구조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경제 활동이 잘 되려면 어떤 정부 형태가 돼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썼던 산업체제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줄 건데 산업체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제가 그냥 2차절에서 재인용한 겁니다. 산업체제론 180페이지 보면 조금 읽어봅시다. 이게 산업에 대한 목표니까. 1번 유용한 사물의 생산은 정치사회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실증적인 목표이다. 정부가 산업의 일에 개입하면 언제나 산업에 해롭다. 이건 약간 자유주의적인 냄새 나죠. 세 번째, 유용한 사물의 생산자는 사회에 유일한 사람인 바. 그들이야말로 사회 운행을 조직하는데 협력해야 할 유일한 자들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치든 경제든 산업에 직접 참여한 생산자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해야지 정부 운영을 전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번째, 산업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인 실질적인 힘을 확장한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그 후기 저작에 다시 하겠지만 이 도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발전에 대해서 사회가 변하면 그에 걸맞는 도덕과 윤리가 생기는 건데 무슨 도덕과 윤리는 전혀 무슨 교회나 무슨 철학이 하는 것 같고 이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전 인류의 공동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받는 바 각자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노동자들이 무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간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산업체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자본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는 사실은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대단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복지국가에 의해서 잘 타협이 돼서 한 60년대, 70년대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산업체제라고 하는 산업발전을 이뤘죠. 저희 산업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생스먹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많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 60년대까지가 한 3, 40년에 정말 산업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소위 생산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생스먹의 산업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1980년대부터 소위 레이건 대처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복지국가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왔단 말이에요. 도저히 정부의 그 적자 정책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귀된 거예요. 이 자유주의 경제로.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 경제가 뭐 한국 경제도 신자유주의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 심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사회 민주주의 정책으로 갈 거냐? 국가가 개입하고 세금 더 많이 내고 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제 바로 우리가 그런 딜레마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담 스미나 세이루 그 전에는 뭐예요? 뭐 이제 다음번에 하겠지만 베른슈타인이나 에비안 소셜 같은 사회 민주주의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을 했다면 또 한 번은 가상적으로는 존 로크나 아니면 경제학적으로는 아담 스미스 세이스 같은 자유주의 경제를 해서 기업가 정신을 더 발휘하고 기업가들이 마음대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했다면 이게 신자유주의죠. 그 전까지는 사회복지 정책. 근데 사회복지 정책도 해봤고 신자유주의도 해봤지만 지금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걸 맞아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연결돼 있고 심각한 이 불황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산업 발전을 이룰 것이냐? 나는 거기에 탈출구가 돌파구가 생시봉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뭐 나는 생시봉 자체를 너무 이렇게 뭐 영시하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몰랐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즈음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가 이렇게 보면 프랑스 혁명 의회도 보면 변호사, 성직자, 문필가, 의사,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구닥다리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자로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자들이 진짜로 산업을 운영하는 주체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으니까 경제나 정치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까 세이는 뭐라 그랬었냐면 정부 형태는 어떤 형태가 돼도 상관없다. 경제는 그냥 경제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생스봉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산업가들로 하여금 정치 의식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그냥 그렇게 앉아서 무슨 뭐 공장에나 돌리고 할 때가 아니고 이 산업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니들이 정말 이렇게 정치도 하고 입법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야만 이 세상이 잘 되고 그래야 정치 잘 되는 건데 너희들은 맨날 아유 뭐 내가 뭘 알아요? 난 그냥 기업가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가들로 하여금 굉장히 혁명적인 정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 사회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정치 사상을 가르치라 이런 얘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 경영학 하는 애들 다 경영학과고 그다음에 미안합니다 공돌이라고 해서 이 공대 간 사람들 자기는 그냥 뭐 로봇이나 만들고 아니면 자기는 뭐 기업이나 운영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체 사회를 보는 철학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 강의를 이 경영학이나 경제학하는 사람 혹은 공대 사람들 뭐 AI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텐데 그런 AI를 만드는 그런 첨단의 기술자들이 전체 사회 구조를 보는 정치 철학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손재주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스방이 뭐라냐면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그런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이하고 다른 거예요. 세이는 그냥 정부는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양반 이 논리를 가면 또 이제 정치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단순히 뭐 노동자에 대한 정치 참정권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산업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부의 요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선거법의 개혁을 통해서 바꾸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산업이라고 하는 잡지의 8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써놓을 건데 산업이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말하자면 그들이 불가분의 유대를 갖는 하나의 거대한 몸체다. 아니 중요한 거예요. 사회라는 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이라는 건. 각 부분의 선악은 나머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즉 도처에 오직 하나의 이해관계, 하나의 욕구, 하나의 삶이 있을 뿐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사회 전체를 하나의 산업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 뭔가 산업이 영향을 미치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소유권에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소유자가 그것을 생산적으로 만드는데 고무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게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도 이게 자유주의에서는 그냥 뭐예요? 개인적인 자유권 얘기하는 게 그냥 개인이 내 건 내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라는 것도 전체 산업 구조가 생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권이 조정되고 예를 들면 어떨 때는 규제될 수도 있고 어쩔 땐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전부 다 보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약간 공동체적인 약간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좀 나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산업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로 보면 이제 토지 귀족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소유권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824년에 나왔던 아까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산업자의 교리 문답에 보면 귀족, 사제, 정부 지지자들 당시의 정부 지지자라는 게 이제 소위 나폴레옹이나 아니면 부르봉 왕가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봉건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진정한 자유주의자 또 중요한 산업자가 필요하다. 그런 산업 부르주아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생산과 과학을 알고 또 플러스 정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시민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넣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조직자들이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조직자 같은 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랑스가 프랑스에서 가장 우수한 3,000명의 학자, 예술가, 수공업자들을 잃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프랑스인들은 가장 중요하나 생산물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지도하며 과학, 예술, 생업 분야에서 국민에게 생산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자들로서 참으로 프랑스 사회의 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 여기 뭐라 하냐면 과학, 예술, 생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수공업자들까지도 노동 중요한 산업 생산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프랑스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산업 체제론이라는 데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사회는 오직 원칙에 의해서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물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요. 사물의 원칙. 그것에 의해서만 통치될 것이다. 과학, 예술, 생업에 의해
이룬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 조직된 사회에서 사회 운영의 지도권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는 더 이상 사회적 기능을 부여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사회 그 자체에 행사될 것이다. 하나의 전체로서 사회가 참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다. 통치는 사라지고 생산에 가장 유리한 관리 체제로 대치된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제 통치라는 게 뭐 정치들이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 사회에서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어디 공항 만들어라, 어디 철도 만들어라, 무슨 어디 뭐 아파트 지어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무슨 건축학이나 산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요? 정치인들이 결정한단 말이야. 그 나중에 선거 끝나면 그거 만들어 놓으면 텅텅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맨날 척잔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구조가 그렇게 움직이죠. 전문가들이 아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저 건물 지어라, 뭐 공항 지어라, 철도 놔라 이래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산업자란 사회 여러 성원의 물질적인 욕구 또는 기호를 만족시키는 하나 또는 몇 가지의 물적 재수단을 생산하거나 혹은 그것을 그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보리씨를 뿌리고 가축이나 가금을 기르는 농업자는 산업자이다. 농업하는 사람도 산업자래. 구두나 모자, 린네르, 나사, 캐시미어 등의 제조업자들도 산업자래.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공업자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상인, 마차, 상선에 고용된 선원 등도 산업자래요. 농업 저기 육체 노동하는 사람도 산업자. 이들 모든 산업자들이 결합해서 사회 전 성원의 물질적인 욕구 또는 기호를 만족시키는 모든 물적 재수단을 생산하고 그것을 그들의 곁에 도달하기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농업자, 제조업자 및 상업자라고 불리는 3대 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자의 교리문당 1권 161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건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요쪽 산업자의 교리문답의 한 1, 2권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후기의 산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산업자의 관리 능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산업자들이 왜 정치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자기만의 특수한 관계를 갖고 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생시멍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행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요 은행가들의 역할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1890년대 정도에 와요.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게 그때 정도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데 생시몽은 사실은 산업자 1825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산업자본이 제대로 활성화되기도 전에 썼던 책들인데 이미 금융자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선구적인 작업이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성장, 또 산업 계급의 성장은 노동자만이 아니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어떤 결합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는 이 산업 체계가 성장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민중 전체의 복리와 물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반드시 민중 노동자만을 위한 그래서 부르주아는 다 나쁜 놈이고 뭐 은행가 다 나쁜 놈이고 돈 많은 사람 나쁜 놈이고 이게 아니고 물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산업이 발전되면 가난한 사람의 복지가 늘어나고 물질적인 생활이 풍요로워져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전부 착취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막시즘의 어떤 노동 프로레타리아 독재론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